파크 소우지는 송현고등학교의 미로 같은 복도를 정확히 47일 동안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아가 처음으로 그녀를 사물함에 밀어붙였다. 마른 체형의 168cm인 소진은 수처럼 검붉은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형광등 불빛을 흡수해 기묘하고 불타는 듯한 색조를 띠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아버지 박철민 씨가 해병대에서 입던 낡은 청바지와 퇴색된 티셔츠로 그녀의 가냘픈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미나와 그녀의 무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소진의 손가락 마디에 희미하게 남은 밧줄 자국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허름한 차고 체육관에서 밧줄을 오르내리며 보낸 세월의 증거였고 무수한 시간 동안 샌드백을 두드려 단단해진 손바닥에 굳은 살이었다. 박 씨 가족은 철민 씨가 해병대에서 의병 제대한 후 송현으로 이사했다. 박철민 상사는 현재 새벽 시간대에 동해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낮에는 주로 잠을 잔다. 소진의 어머니는 소진이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딸은 깨지지 않는 듀오로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야 했다. 철민 씨는 소진에게 자기 방어의 원칙을 가르쳤다. 싸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녀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지내. 그는 소진이 송현에 처음 등교하는 날 아침에 그녀에게 조언했다. 싸움을 현명하게 선택해. 하지만 소진의 싸움은 그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민아는 고등학교 2학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는 상속받은 재산, 갈고 닦은 아계, 그리고 2명의 변함없는 동반자 나리와 보람이의 충성심으로 확보되었다. 미나의 아버지는 전국의 고급 자동차 대리점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고 민에게 매주 다른 고급 차량을 제공했으며 결과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전문 스타일리스트에 의해 꼼꼼하게 관리되었고 그녀의 옷장만 해도 소진 아버지의 월급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적 삼기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미나는 컴퓨터실에서 소진을 우연히 밀쳐 저장하지 않은 작업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영어 문학 토론 중에 소진의 중고 가게 옷차림에 대해 빈정거리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소진을 배제하기 위해 그룹 과제를 특별히 계획한 다음 박 선생님에게 소진의 참여 부족에 대해 걱정하는 척했다. 걔는 엔진 오일 냄새가 나. 소진은 10월 어느 화요일 도서관 조용한 학습 구역 근처에서 미나가 나리에게 털어놓는 것을 엿들었다. 아마 아빠가 무슨 정비공이라서 그렇겠지. 소진의 아버지는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쪽 귀에 심각한 청력 손실과 지속적인 편두통을 겪기 전에는 정예부대의 근접 전투 교관이었다. 하지만 소진은 아무런 정정도 하지 않았다. 철민 씨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가르쳤다. 괴롭힘은 11월에 심해졌다. 미나는 소진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파헤쳐 모든 게시물에 비방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소진이 사촌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아래에는 누가 길 잃은 고양이를 들여보냈어? 라는 글이 올라왔다. 소진이 성적 우수자 명단에 오른 것을 축하하며 올린 셀카 아래에는 중고 가게가 재고를 되찾고 싶어 한다는 글이 도배되었다. 소진은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했지만 스크린샷이 그룹 채팅을 통해 확산되었다. 그녀와 교류한 적이 없는 학생들도 그녀가 지나갈 때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누군가가 가짜 온라인 프로필인 송현 자선 케이스를 만들어 소진의 의상에 대한 일일 업데이트를 게시했는데 할인점의 가짜 가격 견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의 괴롭힘 방지 정책은 행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3가지 뚜렷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했다. 소진은 사이버 괴롭힘을 박 선생님에게 보고했고 박 선생님은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캠퍼스 밖의 디지털 괴롭힘은 회색 지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았니? 박 선생님은 11월 중순 회의에서 물었다. 명시적으로는 아니에요. 소진은 인정했다.
그럼 상황을 주시하고 악화되는지 지켜보자. 악화되었다. 추수감사절 방학 전날 소진은 연극반 연습을 마치고 강당에서 나오다가 미나, 나리, 보람이가 계단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당 계단은 1960년대의 유물인 낡은 콘크리트였는데 안전 난간은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뒷전이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주복도 계단을 이용했지만 연극반 학생들은 종종 강당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갔다. 어머나, 미나가 소진의 길을 막으며 야유했다. 우리의 작은 자선 케이스가 아니신가. 소진은 그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나리가 움직여 그녀를 막았다. 계단 통로는 좁아서 두 사람이 편안하게 서 있기 어려웠다. 할 말이 있어. 보람이는 미나의 자신감 넘치는 아기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람이는 항상 그들의 계획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가려고 하는데 소진은 두려움을 드러내지 말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잖아. 미나가 쏘아붙였다. 괴롭힘에 대해 박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내 이름을 언급한 적 없어. 순진한 척하지 마. 우리가 네가 뭘 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약간의 놀림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를 공영에 빠뜨리려고. 소진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퇴근해서 그녀를 데리러 온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일 것이다. 10분만 시간을 끌 수 있다면 아버지가 도착할 것이다. 봐, 소진이 말했다. 나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너무 늦었어. 미나가 비웃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소진을 계단 쪽으로 밀었다. 네가 이미 우리 문제를 만들었어. 미나야, 어쩌면 우리는... 보람이가 말을 시작했다. 닥쳐. 나리가 끼어들었다. 쟤는 배워야 해. 소진은 발꿈치 아래에서 맨 위 계단의 가장자리를 느꼈다. 계단 통로는 17개의 계단을 따라 지하층으로 이어졌고 그곳은 연극부의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낮에는 그 지역이 활동으로 붐볐지만 방과 후에는 가끔 청소부를 제외하고는 버려져 있었다. 뭘 배워야 하는데? 소진이 물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미나가 선언했다. 괴롭힘에 대해 상담세게 울고 싶어? 진짜 괴롭힘이 뭔지 보여줄게. 미나는 두 손으로 소진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소진은 이것을 위해 훈련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넘어지는 방법, 구르는 방법,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훈련 시나리오는 용서 없는 콘크리트 계단이나 어색한 각도 또는 교과서로 가득 찬 배낭이 정확히 잘못된 순간에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진의 왼발이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난간을 잡으려고 했지만 낡은 금속 난간은 헐거워져 그녀의 소나귀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뒤로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가 3번째 계단에 부딪혔고 머리가 5번째 계단에 튕겨나갔다. 그녀의 왼쪽 팔은 7번째 계단에서 끔찍한 소리와 함께 몸무게 아래에 끼었다. 그녀는 계단 통로 바닥에 쓰러졌고 교과서는 버려진 생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침묵은 아마도 3초 동안 지속되었다. 세상에. 나리가 속삭였다. 소진아. 보람이가 아래로 불렀다. 소진아, 괜찮아? 소진은 대답하려고 했지만 입을 열자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나왔다. 그녀의 왼쪽 팔은 어떤 팔다리도 취해서는 안 될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발목은 심장이 뛸 때마다 욱신거렸다.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도움을 받아야 해. 보람이가 주장했다. 안 돼. 미나가 쏘아붙였다. 우리는 떠나야 해. 지금 당장. 쟤 정말 다쳤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 미나야, 쟤 팔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쟤가 미끄러진 거야. 우리는 여기 있지도 않았어. 소진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 노력으로 왼쪽 옆구리에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의 시야는 계속 흐려졌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었지만 넘어지는 동안 서류 더미 아래로 굴러갔다.
소진은 야간 청소부인 김 씨가 그녀를 발견하기 전까지 22분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다.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동안 사이렌 소리와 소진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어지러웠다. 그녀의 아버지는 톱밥과 기계 기름 냄새가 나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에버그린 메디컬 센터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가 들것에 실린 소진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여러 가지 날것의 감정을 거쳐 해외 근무 동안 완벽하게 다듬은 통제된 침착함으로 바뀌었다. 손상 평가는 4시간이 걸렸다. 왼쪽 팔뚝의 복합 골절, 어깨 탈구, 2도 뇌진탕, 갈비뼈와 등의 심한 타박상, 오른쪽 발목의 실금, 의사들은 머리 부상이 더 심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철민 씨는 간호사들이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조용한 시간 동안 물었다. 소진은 계단에 대해, 미끄러진 것에 대해, 난간이 무너진 것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미나나 밀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은.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철민 씨가 말했다. 계단 통로의 안전수칙을 검토하고 있대. 그 난간이 몇 달 동안 헐거워져 있었다고 하더군. 소진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 집에 돌아왔다. 왼쪽 팔은 손목에서 어깨까지 깁스로 덮여 있었고 오른쪽 발에는 워킹 부츠를 신고 있었으며 최소 8주 동안 신체 활동을 피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 뇌진탕으로 인해 독서가 힘든 두통이 생겼고 수업을 따라가려면 오디오북과 필기 지원에 의존해야 했다. 철민 씨는 소진을 돌보기 위해 동해 제철소에서 육아휴직을 냈고 이는 이미 빠듯한 재정을 더욱 압박했다. 병원비는 군인 보험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더라도 갚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그는 소진이 비용에 대해 사과하자 안심시켰다. 그게 가족이 하는 일이야. 회복 기간 동안 소진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그녀는 계단 꼭대기에서의 순간을 반복해서 되짚어보며 미나의 말, 나리의 위치, 보람이의 망설임을 분석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화가 났다. 단지 밀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화가 났다. 몇 달 동안의 괴롭힘, 소셜미디어 캠페인, 학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계 내에 머물기 위해 미나가 모든 움직임을 계산한 방식, 소진이 계단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그녀가 걸어나간 방식, 무엇보다도 소진은 딸의 잘못이 아닌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아버지가 추가 근무를 하는 것에 분노했다. 회복 3주차에 소진은 철민 씨에게 왼손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내 팔은 아직 회복 중이야. 그가 지적했다. 내 오른팔은 멀쩡해. 소진아, 네가 좌절하고 있다는 걸 알아. 좌절하지 않았어. 준비됐어. 철민 씨는 잠시 동안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해외에서 특히 암울한 날 이후 거울 속에서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희생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해. 지름길도 없고 서두르는 것도 없어.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을 사용하지 마. 알았어. 진심이야, 소진아.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지 첫 번째 선택사항이 아니야. 알아. 그들은 발놀림부터 시작했는데 소진은 뼈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움직임 패턴을 연습할 수 있었다. 철민 씨는 몇 년 전에 차고를 기본적인 체육관으로 개조했는데 샌드백, 스피드백, 레슬링 매트가 콘크리트 바닥을 덮고 있었다. 소진의 회복 기간 동안 그곳은 그들의 교실이 되었다. 싸움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야. 철민 씨는 첫 수업에서 설명했다. 똑똑해지는 거야. 상대를 연구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기회를 만드는 거야. 소진은 왼팔을 보호하면서 오른손으로 똑바로 펀치를 날리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워킹 부츠를 신고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멀쩡한 다리로 발차기를 연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3명의 상대는 어려운 일이야. 철민 씨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저항을 예상하지 않는 3명의 상대는 그건 유리한 점이야.
크리스마스 방학이 되자 소진의 깁스는 탈착식 보호대로 교체되었고 워킹부츠는 사라졌다. 뇌진탕 증상은 대부분 사라졌다. 신체적으로 그녀는 잘 회복되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사고에 대한 학교의 조사는 헐거운 난간이 안전수칙 문제가 아니라 기반 시설의 결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난간은 수리되었고 유지 보수 문제 보고에 대한 경고 표지판이 게시되었으며 송현 고등학교의 일상은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갔다. 소진의 일상이 바뀌었다는 점만 빼면 그녀는 1월에 팔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로 학교에 돌아왔지만 그 외에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미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소진이 전학을 가거나 적어도 눈에 띄지 않게 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소진은 거의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복도에서 눈을 마주치고 수업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누가 돌아왔나 보네. 미나는 소진이 돌아온 첫날 컴퓨터실 근처에서 그녀를 몰아쓰며 말했다. 팔은 좀 어때? 매일 강해지고 있어. 소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어조에 미나는 약간 움찔했다. 잘 됐네.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잘 보겠지. 아, 누가 계단 뒤에 있는지 더 조심해야겠어. 미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안전조언이야. 3주 동안 소진은 회복 중인 피해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물리치료 약속에 참석했고 부상을 핑계로 체육 수업을 피했으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켜보고 패턴을 배우고 기회를 파악하고 있었다. 미나의 일상은 예측 가능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본관 근처 회의실에서 학생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과 후에 남았다. 회의는 일반적으로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고 그 후 미나는 사물함에 들렀다가 컴퓨터실을 가로질러 나리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갔다. 보람이는 소진이 떨어진 이후로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눈을 피했고 미나의 평소 괴롭힘 캠페인 동안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진은 보람이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이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나를 돕는데 완전히 전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소진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4시 25분까지 컴퓨터실에서 기다렸고 뒷문 근처의 워크스테이션에 자리를 잡았다. 정확히 4시 31분에 미나는 주현관을 통해 들어와 주말 계획에 대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보람이는 회의를 건너뛴 것 같았고 나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미나가 말했다. 이제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여전히 똑같은 한심한. 그녀는 컴퓨터에서 소진을 발견하고 말을 멈췄다. 다시 전화할게. 미나가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소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여기는 컴퓨터실이잖아. 이 실은 4시 30분에 문을 닫아.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 미나는 소진의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학생회야. 방과 후에 건물에 있을 허가를 받았어. 소진은 마침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들었다. 사람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릴 허가도 받았니?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미나의 표정은 여러 가지 감정을 거쳐 연습된 순수함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미나가 말했다. 물론 알지. 소진은 천천히 일어섰고 취약해 보이도록 왼팔을 약간 굽혔다. 너 나리 보람이 강당 계단 추수감사절 방학 바로 전 네오는 넘어졌어. 난간이 부서졌어. 네가 밀친 후에 증명해봐. 소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다지 유쾌한 미소는 아니었다. 증명할 필요 없어. 그냥 갚아주기만 하면 돼. 미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를 위협하는 거야? 의도를 말하는 거야.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아빠가 너를 체포하게 할 거야. 무슨 죄로? 사고를 당한 죄로?
미나는 휴대폰을 잡으려고 했지만 소진이 더 빨랐다. 그녀는 오른손, 즉 강한 손으로 미나의 손목을 잡고 미나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만큼만 압력을 가했다. 놔줘. 미나가 요구했다. 네가 계단에서 나를 놔준 것처럼. 소진은 미나의 손목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미나는 즉시 몸을 굽혀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소진이 바라던 바였다. 미나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소진은 그녀를 때렸다. 그것은 난폭한 휘두름이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절한 자세와 정확한 조준으로 던져진 교과서적인 스트레이트 라이트 크로스였다. 소진의 주먹은 미나의 턱 왼쪽을 강타하여 머리를 오른쪽으로 꺾고 한쪽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미나는 한 손으로 얼굴을 누른 채 충격에 휩싸여 소진을 올려다보았다. 미친년, 내 턱을 부러뜨렸어. 부러지지 않았어. 소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부러졌다면 말을 할 수 없겠지. 미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소진은 그녀를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부드럽게가 아니라 방금 보여준 계산된 폭력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다. 이제부터 이렇게 될 거야. 소진이 말했다. 너는 멈출 거야. 전부 다. 댓글, 소셜미디어, 험담 캠페인, 내 친구들에게 멈추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네가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내가 어떻게 그 계단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는지 모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거야.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아마도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그들은 보안 영상을 확실히 믿을 거야. 미나의 눈이 커졌다. 무슨 보안 영상? 강당 복도에 있는 카메라. 계단 통로를 직접적으로 비추지는 않지만 내 세 명이 나를 계단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여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도망가는 것을 보여줘. 이것은 허세였다. 소진은 확인했고 강당 카메라는 몇 달 동안 고장난 상태였다. 하지만 미나는 그것을 몰랐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미나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내가 그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왜냐하면 사람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은 괴롭힘이 아니거든, 미나야. 폭행이야. 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가중폭행이야. 소진은 미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목소리를 낮고 차분하게 유지했다. 내 치료비는 거의 3만 달러야. 아버지는 나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내야 했어. 네가 한 일 때문에 집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 내 사회생활을 끝내는 것이 복수를 위해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할 때 나를 믿어. 나를 때린 죄로 퇴학시킬 수도 있어. 그래, 왜 네가 몇 달 동안 괴롭혀온 여자애와 컴퓨터실에 혼자 있었는지 교장 선생님에게 설명해봐. 왜 공격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지 설명해봐. 왜 지금 경찰에 전화하지 않는지 설명해봐.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괴롭힘꾼에 대한 것은 이런 거야. 소진이 계속 말했다. 네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만 위험해. 하지만 모두가 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것을 봤고 모두가 네가 멍든 얼굴로 돌아다니는 것을 볼 거야. 그들은 계산을 할 거야. 소진은 일어서서 배낭을 어깨에 맸다. 이것은 이제 끝이야. 미나야. 전부 다. 아니면 다음에는 펀치 한 번으로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컴퓨터실 출구로 걸어갔다가 문에서 멈췄다. 아, 그리고 미나야. 네가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보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소진은 미나를 컴퓨터실 바닥에 앉아 한 손으로 부어오른 턱을 누른 채 휴대폰을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할지 말지 결정하게 했다. 다음 날 미나는 문에 부딪혀서 턱선에 멍이 든 채로 학교에 나타났다. 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그녀는 복도에서 소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함께 듣는 수업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괴롭힘이 멈췄다는 것이다. 더 이상 소셜미디어 댓글도 없었다. 더 이상 속삭이는 모욕도 없었다. 더 이상 조직적인 그룹 프로젝트 폐쇄도 없었다.
나리와 보람이는 소진을 괴롭히는 데 대한 미나의 갑작스러운 무관심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보람이는 실제로 일주일 후 소진에게 다가와 수업 시간 사이에 그녀의 사물함에 들렀다. 사과하고 싶었어. 보람이는 조용히 말했다. 방학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계단에서 네가 거기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소진이 대답했다. 그렇다고 괜찮은 것은 아니야. 그래, 그렇지 않아. 하지만 용서할 수는 있어. 보람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섰다. 미나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쩌면 마침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몰라. 송현 고등학교의 사회 생태계에는 소진미나 역학관계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이전에는 미나의 보복이 두려워 소진을 피했던 학생들이 대화와 그룹 활동에 그녀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소진은 괴롭힘 회피 전략에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진의 아버지가 정상적인 근무 일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컴퓨터 실사건 3주 후 소진은 상담교사인 박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확인하고 싶었어. 박 선생님은 예정된 회의에서 말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후 적응은 좀 어때? 훨씬 나아졌어요. 소진이 말했다. 더 이상 괴롭힘 문제는 없어요. 정말 다행이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 가는 게 있니? 소진은 신중하게 대답을 생각했다. 팔이 부러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상황이 나아져서 기쁘네. 요즘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네. 회복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잘했어. 자기 옹호는 중요한 기술이야. 박 선생님이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의심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묻지는 않았다. 괴롭힘 방지 정책은 사건이 멈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요구했다. 봄 학기는 큰 사건 없이 지나갔다. 미나는 다른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과 관련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간을 보냈다. 나리와 보람이는 다른 사회 집단으로 흘러갔다. 소진은 토론팀에 합류했고 확립된 규칙과 경계 내에 있을 때 경쟁적인 논쟁을 즐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팔은 4월까지 완전히 나았지만 차고 체육관에서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계속했다. 다시 그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가 아니라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자신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폭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해. 철민 씨는 훈련 세션 중 하나에서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 알아요. 소진은 이제 완전히 기능하는 양손으로 샌드백에 콤비네이션을 날리며 말했다. 괴롭힘꾼은 보통 피해자가 방역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맞아.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되돌아갈 수 없어. 사람들은 항상 네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괜찮아요. 철민 씨는 소진이 샌드백을 계속 두드리는 동안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는 계단 통로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상당히 성장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소녀는 자신의 힘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기억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기억할게요. 소진은 약속했다. 하지만 때로는 힘이 괴롭힘꾼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라는 것도 기억할 거예요. 그 학년은 더 이상의 대립 없이 끝났다. 미나는 졸업하고 주밖에 대학에 갔다. 나리와 보람이는 고등학교 졸업반 때 소진에게 사과했다. 그들이 끼친 해와 미나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한 진심 어린 사과였다. 소진은 우등으로 졸업했고 주립대학에서 범죄학을 공부하기 위해 부분 장학금을 받았다.
그녀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을 탐색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피해자, 옹호자가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차고에서 훈련을 계속했는데 잊기에는 너무 중요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년 후 소진이 강당 계단에서 밀려 떨어진 소녀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녀는 연민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 소녀가 견뎌낸 것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녀가 대응하기로 선택한 방식에 대한 자부심. 부러진 뼈는 나았지만 제도적 보호에 대한 깨진 신뢰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어졌다. 때로는 정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식이었다. 소진은 컴퓨터실에서 미나를 때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계산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쁜 것으로 확대되지 않고 괴롭힘을 끝냈다는 것이다. 괴롭힘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피해자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해에는 두려움이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중력의 무게는 소진을 그 계단 아래로 끌어내려 무력함에 대해 가르쳤다. 하지만 중력은 또한 민에게 결과에 대해 가르친 펀치에 힘을 실었다. 두 경우 모두 올라간 것은 결국 내려왔다. 차이점은 낙하 방향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